저는 이 세 가지 규칙을 이용해 대한민국 해안선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편에서 부산 광안리까지 도착해 일정을 마무리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기예보를 보고 좌절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동해안이 이제 다 왔는데 다음날 예보에 비구름이 떴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비 온다고 해서 일부러 늦게 나왔더니 아주 이게 싹 다 틀려버리네. 저는 전날 밤 오전 8시에 비 예보를 확인했었고 원활한 촬영을 위해 10시쯤 나가려고 했었는데 막상 아침이 되니 좀 흐려도 충분히 촬영할 만한 날씨더라고요. 야, 여기 뭐야? 부산 영화의 거리라고 돼 있네요. 아침 일찍부터 해변가에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구름이 없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저는 출근 시간대에 해운대 해변로를 지나 해운대는 여기서 패스하겠습니다. 달맞이 올마당이라는 곳에서 잠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남해로 끝내고 동해 일주 여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끝에서 여기까지 온 주행거리를 계산해보니 총 776km 정도가 나왔습니다. 서해안보다 63km 정도 더 달렸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때 방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비교적 무난한 해안선을 가진 동해안이었기에 금방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여기는 부산 송정해수욕장입니다. 지금 시간대가 8시 54분 아주 한적합니다. 해수욕장에 오니 갑자기 배가 고파졌습니다. 저는 마침 해변가에서 토스트집을 발견했고 토스트를 드시는 주민분께 맛있게 드셨는지 물어보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기 토스트 혹시 맛있으셨어요? 보통이었어요. 보통이었어요? 보통이었어요. 아 그래요? 맛집 추천받아서 가려고 했더니 지금 아침에 문 여는 집에 없었는데. 생각보다 하이톤으로 네.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셔가지고 사실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이런 집이 있어요. 이쪽에 가면은 예. 엄마 손맛이라고 저 예. 여기에서 지금 문 열어져 있습니까? 그게 중요해. 지금 찍어야 그러니까 돼. 8시에 연다니까 아, 그 그럼 집은 아, 가세요. 그래요? 아. 가세요. 여기는 보통이었어요? 보통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당 추천을 해주신 아주머니께 작은 선물을 드렸는데요. 요거 제가 제품 홍보하고 있는 건데 활력제거든요.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여기서 잠깐 요즘 식사 전에 섭취하고 있는 익스트림 아르기닌 6200 제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비릴 수 있다고 해서 조금 걱정됐거든요. 아무래도 맛이 비리면은 제품 소개를 하고 싶어도 뭔가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먹어보고 안심했습니다. 새콤한 과일 맛이 나서 먹는데 전혀 거부감을 안 느꼈거든요. 또 이게 제가 아침에 주로 먹기 때문에 잠 깨기용으로도 꽤 좋은 효과가 있었다. 프리미엄 원료로 고함량이라 하루 한 포만 먹어도 좋습니다. 특히 휴대성 좋고 물에 탈 필요도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으니까 여행 때 이런 걸 들고 다니면 활력 포션을 가지고 다니는 느낌이죠. 제가 이걸 꾸준히 먹어본 지는 3주 정도가 됐는데 이게 흡수율이 좋아서 그런지 뭐 촬영할 때나 편집할 때 몸이 좀 더 버텨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특히나 이번처럼 좀 강도가 센 컨텐츠 전국 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 익스트림 아르기닌이 저한테 큰 힘이 되더라고요. 먹으면서도 왜 아르기닌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영상 마지막에 익스트림 아르기닌 최대 할인 프로모션을 소개해드릴 텐데 끝까지 보시고 이번 좋은 구매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아르기닌 한 잔 들이키고 저는 주민분이 알려주신 근처 식당으로 가봤는데요. 메뉴판에 고등어구이 정식을 보고 고민도 없이 바로 주문했습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던 맛이었습니다. 잘 구워진 고등어, 하나하나 맛있었던 밑반찬까지 이날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식사였어요. 밑반찬까지 진짜 맛있었어요. 대박. 그리고 밖을 나와보니 갑자기 해가 뜨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하늘이 날 돕는 건가? 해가 바짝 떠버렸네. 그렇게 기분 좋게 만난 첫 번째 해안로는 죽성리 해안도로였습니다. 부산이다 보니까 해변에 고층 건물들이 많네요. 그리고 날씨 덕분인지 동해안은 때깔부터가 다르더라고요. 투썸 플레이스 겁나 예쁘네. 진짜 예쁘다. 상가를 지나고 나니 본격적으로 해안로가 이어졌는데요. 기대보다 바다가 너무 예뻐서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너무 좋은데 드론을 올릴 수가 없네. 너무 아쉽네. 그러다 저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카페를 찾았는데 와, 여기는 안 들리면 후회할 것 같아서 일단 들어왔습니다. 페스츄리 소금빵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오션뷰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해안가 카페였습니다. 2층까지 준비되어 있는 꽤 큰 매장이었고 진열된 빵들도 너무 맛있어 보여서 주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야외에 놓인 테이블이었어요. 방금 밥 먹었는데도 맛있어. 페스츄리 소금빵입니다. 그리고 오픈런으로 이 빵도 하나 더 주셨어요. 아침 먹고 이거 먹는 거 싫어하냐? 신기하게 이게 계속 먹힌다. 진짜 너무 예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혹시 요 빵만 좀 포장 가능할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여기 주말에는 사람 많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죠? 진짜 예쁘네요.
네. 이거 보실 때 전자레인지에 한 30분 돌려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팜트리라는 카페였습니다. 이 기장 해안로에서 멋진 카페를 방문했네요. 해안도로를 타다 보니 계속해서 카페가 보였는데 아마도 이 근방에 지어진 카페들은 오션뷰가 검증된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성리 해안도로를 지나 일광 해수욕장 방면으로 가면 또 다른 해안도로를 탈 수 있었는데요. 시원한 해안뷰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시선을 사로잡는 풍경들이 눈에 띄는 곳이었습니다. 확실히 요 기장 쪽에 오니까 멈칫멈칫하고 구경하고 싶은 데가 많아진다. 이게 날씨도 좋은 데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해변가에 정자가 있는 건 기본 양식 같습니다. 기장은 예전에 제가 할머니 집이 여기 근처에 있어서 가끔 와본 적이 있는데 세월이 지금 벌써 몇 년이 흘렸나? 10년 넘게 지났죠. 10년이면 이제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저 트렁크 왜 열고 다니는 거야? 아무튼 이 기장이 이렇게 핫한 데인 줄 몰랐어. 해안도로를 벗어나 계속 가다 보니 조금씩 풍경 분위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는데 내비 주소를 확인해보니 울산 울주군을 지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울주군에서 처음 바다를 접한 곳은 나사 해수욕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기장보다는 뭐가 없어요. 확실히 울주군 쪽으로 오니까 기장군의 느낌은 안 나네요. 아직은 비교적 상권이 발달해 있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가면 간절곶 해안길이 나오고 동해안은 물색이 좀 청록한 느낌이 드네요. 단순히 파랗다가 아니라 이래서 동해안이라고 하는구나. 해안길을 지나고 나면 간절곶이라는 관광지가 나오는데 여기도 꽤 관광지 같은데? 여기는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동해안은 확실히 볼 게 많구나. 그리고 저는 이 와중에 쩌는 명당을 발견했는데요. 이거 당첨되면 미국 한 바퀴 돌고 올게요. 무기한 연장 될 것 같습니다. 명당 근처에는 진화 해수욕장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오늘 진짜 날씨부터 풍경까지 미쳤다. 역시 동해안은 동해안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어딜 가나 상점들이 있고 민가가 있어서 해안이 확실히 발달돼 있어요. 여러분들 굳이 시간이 많이 없으시다면 동해안 일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카메라에 대고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웬 어르신이 저에게 말을 걸어 오셨어요. 어떻게 저기 사진을 부탁하고 싶으셔서 계속 저를 보고 계셨더라고요. 크게 나오시는 게 좋아요? 한번 보실래요? 내심 여기 자주 오거든요. 아, 그러세요? 뇌경색가 와고요. 반쪽 마비돼.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겠다. 어르신 말씀을 들어보니 건강 악화로 고생을 많이 하셨었고 자전거를 타면서 몸을 관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때 뭐 좋은 거 한 개도 없어요. 맞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빨리 한 35km. 저도 나이 들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저렇게 좀 자전거 타고 다녀보고 싶네요. 진짜 건강 관리는 필수입니다. 그렇게 저는 어르신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울산 동구로 향했습니다. 동구에 들어가서도 제대로 된 해안로를 만나려면 꽤 더 들어가야 했는데요. 가장 처음 접한 해변은 일산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와, 크다. 근데 상가들도 되게 큰 건물들이 많고 해안이 발달이 잘 돼 있어. 나는 이렇게 여행 온 사람들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기분이 다 좋습니다. 이게 왠지 모르겠지만 식당 안이나 카페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일산 해수욕장을 지나서 향한 곳은 울산에서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인 주전 해변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동해안로를 놔두고 일부러 해변에 붙어있는 주전 해안길을 탔어요. 보이십니까? 바다 색깔이 청록이에요. 청록. 서해랑 남해는 뻘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동해는 확실히 바다 보는 맛이 납니다. 미쳤습니다. 이야, 이렇게 청록이라고. 중간쯤 오니 주전 몽돌 해변이라는 곳이 보였습니다. 특이한 해변이라 잠시 구경하고 싶더라고요. 여태까지 해수욕장들은 발이 모래에 빠지고 막 이제 신발이 더럽혀지니까 모래사장에 잘 안 들어가게 됐는데 이런 해수욕장은 부담 없이 바닷가를 걷기 아주 좋은 길인 것 같네요. 파도 특, 잔잔하다가 기습한다. 드라이브 오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해변가 근처에는 전망 좋은 가게들이 있었고 해변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주전몽돌 해수욕장을 지나면 북구 동해안로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편집 포인트 잡을 곳을 기억하기 위해 가끔 이런 짓을 하는데요. 북구 동해안로! 주전에서 강동까지 울산의 해안 코스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빛깔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좋았고 해변 근처 시설들도 훌륭했어요. 또 멍
때리고 운전하다 보니 어느새 경주에 와 있네요. 참고로 저는 본가가 경주입니다. 그리고 경주는 딱히 기억나는 해안도로가 없어서 이번 코스는 그냥 지나가는 길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요. 강력한 해안도로가 많기 때문에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쉽진 않겠죠. 근데 바다 색깔, 와, 경주에 이런 해안도로가 있는지도 모르고 40년을 넘게 살아왔더라고요. 주변이 조금 휑한 느낌은 있지만 정말 온전히 조용한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위치상으로 좀 애매한 감이 있어서 인기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경주에 남은 해안 코스는 문무대왕면과 간포읍인데요. 문무대왕면은 그냥 문무대왕릉을 보러 가는 길이었고, 간포읍은 해변을 볼 수 있지만 좀 감질나게 해변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해안도로에 비해 좀 아쉬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주를 통과해 포항으로 진입했습니다. 포항을 한번 거침없이 달려서 한번 가볼게요. 포항의 해안산길을 달리다 보면 구룡포읍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왔던 기억이 있어 왠지 반갑더라고요. 여기는 포항시 남구 호미로입니다. 대충 제 목적지가 어딘지 감이 잡히시지 않나요? 지금 향하고 있는 목적지는 포항의 대표 관광 명소 호미곶입니다. 하지만 이날 저는 호미곶보다 훨씬 더 인상 깊은 해안도로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여기는 남구 땅끝마을길. 포항에도 땅끝마을이 있구나. 오, 좋다. 아이, 보고만 있어도 좋은데? 도로질은 안 좋았지만 바위들이 같이 곁들여진 해안길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별로 기대 안 하고 왔거든요. 기대 이상으로 좋은데 날씨까지 지금 이 드라이브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역대급 날씨야. 하지만 두 번째 코스는 더 끝내주는 해안도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뭐야? 짱이다. 우와, 여기 뭐야? 우와, 뭐지 이 느낌? 뭘 화려하게 해놓은 것도 없어요. 근데 뭐지 이 느낌? 개인적으로 이때까지 만났던 해안도로 중 최고의 감성이었습니다. 날것의 풍경이었지만 도로질은 좋았고 거기에 날씨까지 완벽했어요. 이 분위기라던가 이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진짜 너무 예쁘다. 그렇게 저는 한동안 멋진 해안도로를 감상하며 호미곶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경주 되게 오래 살았는데 호미곶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 아니면 제가 진짜 어릴 때 와서 기억을 못 하던가. 그리고 저 새떼들이 날 덮칠 것 같아서 저 손 근처로 가지를 못할 것 같아. 여기 와서 제일 가장 인상 깊은 건 하얀 등대입니다. 저 하얀 등대가 제일 예뻐요. 하도 바람을 맞으면서 말했더니 횡설수설했던 점 인정합니다. 그리고 멋진 해안도로는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와, 그리고 저기 건물 되게 멋진 거 지어놨네요. 이 해안도로는 풀빌라들이 많이 지어져 있었는데요. 건물 모양만 봐도 얼마나 좋은 전망이 나올지 그려지더라고요. 기회만 된다면 여기 있는 풀빌라에서 한번 묵어보고 싶네요. 제가 해안도로를 타면서 이런 표현은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살짝 오버해서 판타스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나온 이 해안도로는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4코스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별점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안을 돌고 나면 산길 해안 코스가 또 나오는데요. 여기는 오르막도 심하고 길도 좁아서 굳이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빨리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서둘러 제가 도착한 곳은 포항 송도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저희 어머니였어요. 고생이다. 잘 나와야 될 건데. 원래는 일정이 맞으면 경주 본가에서 하루 묵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일정이 좀 타이트해진 상황이라 그냥 이대로 올라가야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나 저나 이대로 가긴 좀 서운해서 중간 지점에서 만났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바닷바람을 잠깐 마시고 또 저는 갈 길을 서둘렀어요. 이게 아침에 공복에 먹으면 좋고 그리고 일 좀 빡센 거 하기 전에 운동 같은 거 하기 전에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 한 개 주면 정 없으니까. 알았다. 잘 먹어볼게. 여기까지 와줘서 뭐 고맙다. 아유, 촬영만 아니었으면 경주 가서 자고 싶었는데. 얼굴이 까실하다. 갈게. 연락할게. 원래 잠시만 보고 가려고 했었는데 점점 경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느껴져서 결국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벌써 해가 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계획대로라면 영덕까지는 가야 다음날 수월한 일정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뭔가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포항의 해변도로는 예뻤어요. 부산보다 포항이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못 왔는데? 이게 아닌데? 저는 일단 해가 지기 전에 최대한 멀리 가보자는 생각으로 악셀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어두워지는 와중에도 포항의 해안도로는 계속 예쁘더라고요. 저녁 바다가 살아있어. 근데 확실히 이제 서해보다는 노을이 예쁘진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포항이야? 북구 해안로라고? 그렇게 마지막 힘을 쥐어 짠에 도착한 곳은 월포 해수욕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캠핑장이 있는데요? 꽤 큰 데인가 보다. 해수욕장에서 하루를 나야겠네. 일단 숙소는 저렴한 데가 없어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 뛰었고 찜질방도 없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차 안에서 자야 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온이 아직 11도예요. 새벽으로 가도 4도까지밖에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면 차에서 충분히 버틸만 해요.
그리고 지금 계속 고민이 되는 건 치킨과 바람 피자라는 가게가 있는데 12시까지 영업한다고 돼 있습니다. 먹을지 말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돼지라도 저거 혼자는 다 못 먹거든. 어떡하지? 결국 저는 식탐을 버리고 근처 편의점에서 햄버거 하나로 때우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은 해안선 일주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해변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기도 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이 남은 여정을 무사히 마치길 바라며 저는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 침낭 속에만 쏙 들어가면 성공인데 성공. 아 그리고 확실히 따뜻해. 됐어. 지금 6시 27분. 해가 조금씩 붉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하 때보다는 훨씬 낫다. 빨리 출발하자. 이번 차박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날씨도 괜찮았지만 뒷자리를 폴딩해서 잔 것보다 훨씬 편하게 잤어요. 그리고 어느새 일출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저는 동해안에서 처음 맞는 이 일출을 영덕에서 즐기고 싶었습니다. 네, 영덕군 동해대로로 들어왔습니다. 동해대로에 들어서자마자 해안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해안 쪽으로 빠지는 작은 길로 가봤는데 아주 좋은 곳입니다. 바다 위를 산책할 수 있는 해안 산책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컨텐츠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우연히 찾은 장소에서 이런 멋진 일출까지 볼 수 있었으니까요. 영덕에서 일출을 보고 본격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제 일출도 봤으니 본격적으로 영덕의 해안선을 점령할 차례입니다. 먼저 영덕 해안도로를 타기 위해서는 동해대로에서 이탈해서 강구대교를 건너 영덕대교로를 타야 했는데요. 영덕 대게 거리라고 합니다. 대게가 유명한데 저희 영덕이. 그리고 영덕 해안도로는 강구항에서부터 고래불 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해안도로였습니다. 이 긴 해안도로를 달리면서 느낀 점은 너무 큰 기대는 독이 된다 였어요. 일단 바다 전망이 좋은 도로는 많았지만 시야에 방해되는 구조물들이 자주 나타나 중간에 자꾸 끊기는 느낌이 들었고 중간중간 언덕길이 계속해서 나오는 바람에 운전의 피로도가 높아지더라고요. 한동안 계속 산길을 오르고 내리고 했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또 멋진 바다 뷰가 나오고 이거를 반복하는 도로였습니다. 거기에 바다가 보이는 도로 대비 코스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영덕의 해안도로는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 마을, 바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보여주는데 즐기지 못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다가 잘 보이는 도로를 집중적으로 짧게 코스를 만들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이거 영덕 해안도로가 아직도 안 끝났어? 맙소사. 그렇게 긴 운전 끝에 고래불 해수욕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반갑다. 오랜만이다. 근데 잠깐만 씻고 갈까요? 세수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결국 찝찝함을 이기지 못했고 울진의 첫 목적지를 목욕탕으로 결정했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빠듯한 일정에 식사하는 시간으로 썼겠지만 오늘은 목욕하는 시간으로 어쩔 수 없이 썼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이거 먹고 잘 버텨보려고 합니다. 진짜 먹기 편해서 너무 좋아. 이거 먹고 점심때 밥 먹으면 되겠다. 씻고 나서 아래기린까지 먹고 나니 컨디션이 회복되는 느낌이었고 저는 울진의 해안선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울진의 첫 해변은 후포리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후포항 왕돌초 광장이란 곳에는 대게 축제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맛있는 거 많이 팔겠다. 지금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호떡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돈가스도 먹고 싶고. 오늘은 근데 토요일이라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아서 일정이 빠듯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이른 아침 시간이라 도로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울진의 해안도로는 꽤 인상 깊은 곳들이 많았는데요. 본격적으로 해안도로가 시작됐다는 느낌을 받은 곳은 울진 대게로였습니다. 보행자들을 위한 인도도 잘 되어 있고 해안가 도로에서 바다를 보기에도 나쁘지 않은 아주 최적의 설계로 만들어진 도로 느낌입니다. 뭔가 여행 왔다 이런 설렘이 느껴지는 도로네. 너무 좋다. 근데 지금 약간 구름이 껴서 어제처럼 막 쨍한 날씨는 아닌데 동해안을 즐기기에는 충분한 날씨 같아요. 그렇게 울진 대게로와 제장로를 거쳐서 부산리로 가면 또다시 해안도로가 이어졌습니다. 낚시꾼들이 많이 보이네요. 정자까지 완벽합니다. 이처럼 울진은 정말 어마어마한 길이의 해안도로를 달릴 수 있었는데요.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부분이 주행이 편한 도로였고 바다 전망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탁 트여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망향휴게소라는 전망이 좋은 장소도 있었는데요. 2분 합니다. 직원이 불친 맛있어. 또 아쿠아리움이 있는 왕피천 생태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아이들과 관광 코스로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눈에 띄는 점은 다른 해안도시처럼 화려한 상가나 건물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한편으론 이 덕분에 순수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었던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진이 왜 이렇게 커? 해안로가 끝나질 않아요. 그런데 진짜 해안로가 너무 길어서 좀 지치더라고요. 마침 해안에 예쁜 카페가 있어서 잠깐 들어가 쉬기로 했습니다. 카페 너무 예쁜데요? 카페가 살짝 연식은 있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통유리가 깔려있고 이 해안 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망양 휴게소에서 산 호두과자를 이제 입에 넣어봤는데요. 호두과자가 약간 핫해서 계피 향이 나는데 개인적으로는 불호야. 꽤 오래 운전한 것 같았지만 울진을 벗어나려면 아직 길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비 보고 멍 때리며 운전만 했는데 갑자기 삼척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오, 삼척입니다. 벽면이 뭔가 되게 귀엽네요. 그리고 얼마 안가 저는 삼엄한 분위기의 철조망을 볼 수 있었는데요. 나중에 조사해보니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인해 세워진 철조망이었고 분단의 아픈 과거를 상징하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렇게 철조망길을 지나 저의 삼척 일주는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삼척은 빨리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솔직히 보여드릴 만한 해변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월천 해수욕장인데 해수욕장 치고는 해수욕장의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해변들에 비해 볼거리가 좀 약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안선을 따라가며 코스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황영조 기념공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황영조 선수 고향이 삼척이었나 보네요. 저도 경주에 억텐션 공원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삼척에는 새천년 해안도로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여기가 바로 제가 삼척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그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벌써부터 차가 많은데 차들이 줄 서 있는 것을 보고 벌써부터 기대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내비게이션은 이사부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되게 그냥 평범한 해센터 길목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니 드디어 메인 해안도로가 나오는 듯 했는데요. 좀 약했습니다. 여태까지 지나온 길들만큼 도파민을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서해안에서 봤던 백수해안도로랑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백수해안도로보다 콘도라든가 리조트 같은 큰 건물들이 많이 보여요. 한편으론 유튜브로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그로를 끌려면 조금 더 과감해야 되는구나. 해변도로에 이어 나온 곳은 삼척해수욕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가 더 좋더라고요. 여기가 얼마나 핫한 지역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네요. 그리고 뒤이어 나온 증산 해수욕장은 삼척에서 본 가장 멋진 바다였습니다. 바로 동해시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동해시 역시 해변 드라이브가 순탄하지는 않았는데요. 여기가 하평 해변인데 지도상에는 해안로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바다를 볼 수 없는 도로가 많았고 큰일 났습니다. 해안선 돌기 최대 위기입니다. 차가 너무 막혀요. 주말 오후 시간대가 되니 교통량이 많아져 차를 움직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동해시에서만 문제가 아닌 앞으로 남은 코스 역시 안심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어요. 일출로의 해변로 쪽으로 오니까 자동차들이 다 주차를 하고 있어서 해변이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럴 바엔 내가 여기 들어올 필요가 없었다. 안타깝게도 동해시에서는 온전히 드라이브를 즐길 수 없었습니다. 이날 내로 일정을 마쳐야 해서 마음이 급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어달 해변 외에는 딱히 눈에 띄는 해안도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강릉은 확실히 클래스가 다르네요. 신기하게도 강릉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장소에 온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여기는 금진 해변인데요. 그리고 이것은 강릉에서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로 알려진 헌화로의 초입구였어요. 해안로를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드라이브 코스임을 알려주는 듯한 입구가 보이는데요. 여기서부터 볼 수 있는 해안로는 확실히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공 장식물 필요 없이 해변 절벽 아래로 길 하나나 있는 느낌이 뭔가 다른 해안도로와 다르게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텐트 치는 사람도 있고 낚시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편으로는 주중에 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해안길을 쭉 따라가 보니 갑자기 산길이 나왔습니다. 저는 강릉에 이런 산악로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 꼬불꼬불한 길을 통과를 해야 바다를 볼 수 있어. 또 다른 해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네요. 여기는 정동진이었습니다. 모래시계공원, 해수욕장 등 구경하고 싶은 곳들도 있었지만 이날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냥 지나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와 본 적이 거의 없어서 이런 데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해놔야겠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저의 강릉 여행은 더 이상 순탄하지 않았는데요. 6일 내내 꼬부란 길에 시달리는 것 같아. 예상치 못한 와인딩 체험에 저기 레카 있는 거 보니까 사고 났나 보네. 갑자기 일어난 사고 정체로 20분 정도를 허공에 날리고 혼자 강릉에서 이런 꼴을 당하다니.
정체되는 카페 거리로 들어갔다가 커플 지옥 체험도 야무지게 했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제가 컨텐츠 때문에 차박 가려고 왔던 데네요. 강문 해변. 젠장역을 또 왔어. 젠장역을 또 와. 빨리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느릿느릿 정체된 도로를 뚫고 영진 해수욕장까지 겨우 도달할 수 있었어요. 그냥 강릉은 해변 자체가 다 그냥 관광지네요. 아니 근데 강릉 언제 끝나? 그렇게 강릉을 떠나는 마지막까지 정체를 겪다가 겨우 양양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구 해수욕장에서 저의 마지막 낭만 미션을 시도했는데요. 어떻게 뜨지? 이번에는 안 빠지고 떴어요. 결국 이렇게 마지막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사실 해안별 바닷물 뜨는 것 자체는 대단한 게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했기 때문에 꼭 지키고 싶었어요. 이 해안선 일주를 완주하는 것처럼요. 그래도 까먹고 못하나 싶었는데 다 안 까먹고 해안에 물 다 떴어요. 바닷물도 다 떴고 이제 남은 해안선을 마무리할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양양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해안도로는 없었지만 하조대 해수욕장의 해변로는 분위기 있고 좋더라고요. 근데 아까 강릉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해변의 풍경, 조경 이런 것들이 안 보였는데 이런 환경이 되니까 이 장소의 여유로움을 즐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이 여정을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놓쳤다 엄마.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제가 짜놓은 해안선 코스를 놓치는 바람에 융통성 없는 저는 빙빙 돌아 톨게이트까지 통과하며 기어이 해변로로 들어갔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이때를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양양이 생각보다 크구나.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없던 정체가 또 시작되었어요. 속초도 아직 못 왔다는 게 이게 너무 충격적인데. 저는 결국 6시를 한참 넘겨서야 속초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제가 살면서 속초를 제대로 와본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북한 횟집? 맙소사. 여기는 속초시 대포항길이고요. 북한이 아닙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속초가 이렇게 핫한 지역이었어요? 와 신기해. 너무 늦어서 해안도로는 제대로 찾지 못했지만 나중에 꼭 다시 와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해가 졌지만 고성까지 강행군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이 없던 숙박비를 많이 쓰는 바람에 원래 예산을 많이 초과해버린 데다가 여행을 하루 더 하는 만큼 편집하는 날 하루도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에서 타협이 필요했어요. 오늘 무조건 강행군 해가지고 고성까지 찍고 서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북진만이 살 길입니다. 속초가 이렇게 큰 도시였어요? 대박이다. 그렇게 속초의 관광명소인 영금정과 영랑 해안길을 지나 고성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 여정의 라스트 댄스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예쁘다 이거. 근데 사람이 없어. 저는 사실 고성하면 북한과 경계선을 두고 있는 작은 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예쁜 가게와 야간 조명이 잘 되어 있어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면도 있었어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천진반 해수욕장입니다. 농담이고요. 천진 해수욕장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와중에도 저는 꿋꿋이 해안선을 달렸는데요. 의외로 늦은 밤 고성의 해안 풍경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비한 느낌의 해변도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는 아야진 해수욕장입니다. 거대한 조명이 해수욕장을 푸르스름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나름 신비로운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사람이 없으면 좀 무서운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얘는 마이크 꺼진 채로 왜 이러는 걸까요? 아무튼 뭔가 빛이 많아서 심야 해안 드라이브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 같았는데 항상 그랬듯이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무섭기 시작했어요. 길은 점점 어두워지고 끝에는 휴전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둠을 뚫고 해안선 일주의 피날레로 정한 곳은 대진항 해상공원입니다. 군사분계선과는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어머나다. 우리나라 북쪽 끝에 이런 데가 있었어? 사실 이런 곳일 거라 예상을 못하고 왔는데 뜻밖의 풍경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성의 해변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가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언젠가 고성을 단독으로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갈게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을 하면서 제가 계속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는데 일부러 속초까지 와서 한 그릇 먹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해안 일주는 총 632km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6일 동안 2121km의 해안선을 달려왔더라고요. 이번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분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익스트림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익스트림 아르기닌 6200 덕분에 촬영할 때나 편집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해안 일주 같은 경우는 촬영 편집 일정이 모두 타이트했기 때문에
정말 극한의 체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익스트림 아르기닌 덕분에 몸 상하는 일 없이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차는 살짝 다쳤지만요. 거기다 익스트림에서 특별한 프로모션까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최대 할인 프로모션은 익절이라는 프로모션으로 올리브영의 올영 세일, 무신사의 무진장과 같은 익스트림 브랜드의 빅 프로모션입니다. 댓글에 있는 채널 링크로 구매 시 블랙마카 젤리스틱, 이온 에너지를 추가로 증정해드린다고 하네요. 평소 에너지 관리가 힘드셨던 분이나 좀 더 활력이 필요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